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서 5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좀 희망을 봤을까요? 유럽 증시는 이렇게 매크로 불확실성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단을 좀 지지하면서 보합권 등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괜찮았죠.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위험자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좀 시장에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물가가 어떻다, 달러가 어떻다, 뭐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에다가 견조하다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조금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자금이 좀 늘어났다고 하죠. 이거는 단순히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치명적인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단을 좀 지켜내는 공통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2월의 조정이 뭔가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 정도로 좀 긍정적인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까요? 다양한 의견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장이 다시 나와주는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다우 지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차트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사실 S&P 500이나 이런 거 많이 관심 가지시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길게 보려면은 다우 지수를 계속 봐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달 사이에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12월 달부터까지 있고 이제 1,500포인트 박스 구간에서 이제 반복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여기에서 뭐 뚫고 올라가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차트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는 동안에 이제 메타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엑스라든가 엔비디아도 이제 7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AMD도 40%,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주식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잘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장이 경제가 이제 금리 인상이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75bp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이제 경착륙 할 것이다 이러고 있다가 어느샌가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노착륙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썼던 그 미국 뉴욕일보 칼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2017년 8월 달에 이제 썼는데 그때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 당시 어땠냐면은 구글이 이제 $1,000 돌파하고 막 이럴 때 엄청나게 막 상승하는 거를 투자자들이 못 잡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글이 $850만 되면 한 10%만 빠져도 내가 이거 사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묻어두겠다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했더라면은 돈을 좀 벌었겠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복수심이 좀 불타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조정이 오진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조정은 오질 않았어요. 잠깐 약간의 조정만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정말 그렇게 조정이 오면은 구글을 사면 절대 안 된다. 시장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식은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판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명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략을 했던 건데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인 켄 피셔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복되고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그 과거에 했던 그런 패턴을 반복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장이 그때와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이거 더 떨어질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와 노동지표가 미국 시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혹은 10월달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어떤 강력한 조정이 오더라도 그건 매수의 신호로 접근을 해야지 뭔가 불안감이 휩싸여서 뭔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추세가 하락하면은 지난번에 짧게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짧게 재매수 구간 설정을 해라.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역시 이 전략에 대한 부분 고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지금까지 비관론 입장에 계셨다면 비관론보다는 조금 긍정론 쪽에서 입장에 서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수익을 내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앞으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꼽아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AMD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AMD는 이제 컴퓨터 프로세스, 그래픽 프로세스 쪽이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칩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성능 P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성 있는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제공한다. 이런 이미지로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에다 이제 인공지능 시장, AI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컴퓨터의 다양한 작업을 이제 가속화시키려면은 AMD의 칩이 들어가 줘야 된다. 제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품이 AMD 칩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의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2년도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 감소했어요. 하지만 AMD는 매출이 1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AMD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그 게임 콘솔이라든가 아니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라인 이런 거에다가 칩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 클라우드 시장이죠.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라 같은 이런 데다가 이제 칩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무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재무 구조에 보면은 지난해 3분기죠. 그때 이제 살짝 실적 기대치를 놓쳤어요. 하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모두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매출에 대한 것도 보시면은 2019년 이후에 계속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가 한 23배 정도 되는데, 기술주들 중에서는 퍼 23배 이러면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 100 지수도 지금 23.6인데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23.2 정도로 퍼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매수의 기회를 더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AMD 차트 한번 보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더 추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약화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갭은 메워진다라고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반에 분기별 실적이 악화되게 되면은 조금 적자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분기별 적자 가능성, 지금 인텔에서는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수준인데 AMD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 조금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중국 경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회복되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구간을 하락하더라도 구간을 좀 짧게 잡는 겁니다. 75달러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60.5달러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목표가를 125달러까지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종목으로 AMD 꼽아주셨는데요. 최근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꾸준히 성장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이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불경기에 투자하는 방법 준비해 주셨다는데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미국 경제가 완전히 실패하는 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일정 기간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이제 달러는 여전히 강하고 이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 노착륙, 이게 아니라 노랜딩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결국은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1년 뒤에 2년 뒤에 시장이 회복될 때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 전에 너무 이렇게 이르게 시장에 진입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 실패해서 이 미국 경기가 침체 쪽으로 다시 진입이 된다라면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저는 뉴트린이라는 이 NTR 코드를 쓰는 이 회사를 봤습니다. 바로 농업용 종자 그리고 세계 최대의 화학 비료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 서비스나 금융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좋으냐를 봤더니, 일단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면서 배당금도 같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사회에서 지금 보면은 한 5%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 5%까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시가 기준 수익률이 배당으로 2.8%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난번보다 한 10% 정도 올린 그런 배당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식량 부족이라든가 비료 공급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연시키고 있는데, 좀 검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 뭔가 다시 새로운 어떤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비료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어떤 비료 산업에 대해서 더 앞으로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비료를 더 늘려야겠다 이러면서 앞으로 5억 달러를 더 지원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비료 사업이나 농업 분야에 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집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어요. 올해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선반영된 걸로 보여지고, 매출이 지금 2022년도 전체 매출이 2021년도 대비했을 때 3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43%나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모습.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갖다가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9년도 이후에 매출이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는 규모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라는 거,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다른 업종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상반기에 조금 부진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전환을 위해서 뭔가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래량의 증가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쟁이 종료되면서 물류가 더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 그런 조건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주가 움직이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70달러 선, 74달러 아래 70달러 선까지 그 박스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짧게 아래쪽에 68달러, 지난 그 저점 바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목표가는 105달러까지 지켜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기억하면서 불경기에 당당하게 맞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